공동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재활승마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오늘 대한승마협회 관리위원장으로 계시는 한양대학교 김동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메이스미디어의 김문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재활승마협회 감사로 계시는 임양문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경기도 축산과장 정상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재활승마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연희 협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십니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와 한국재활승마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7회 재활승마학술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의 학술대회를 위하여 봉사다망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대한승마협회 김동환 위원장님과 말산업채널 김문영 대표님을 비롯한 네 개빈 여러분, 그리고 저희 학술대회를 창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해피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한재활승마협회와 한국재활승마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세계대회를 위해서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재활승마를 질적 양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고 또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협회는 한국마사회와 협력하여 소방관 대상의 EAL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재활승마의 효과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특수 직군들을 대상으로 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되고 많은 공유와 토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재활승마의 신체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더욱 명확하게 조명이 되고 승마의 가치가 레저뿐 아니라 국민 보건과 사회 공익에까지 확장되고 국민들의 말산업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재활승마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학술대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시는 김동환 교수님께서 축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그냥 재활학회를 한다 그래서 왔는데 저렇게 제 개인정보까지 노출하시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먼저 오늘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재활승마학회가 주최하는 2019년 제7회 학술대회 개최를
승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재활승마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세미나에 대한승마협회를 대신해서 축사를 하게 허락해 주신 재활승마협회 김현희 회장님과 학술대회를 주최하신 재활승마학회 원장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마사회 여러분과 말산업조선의 김문영 대표님 또 여러분께도 학술대회 후원에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승마란 정서와 행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동물인만이 화합하고 훈련하여 인지적이고 사회적으로 안녕을 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가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삶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승마는 관련 단체인 FPI 즉 국제승마협회에서도 2006년부터 패라 이퀘스트리안이라는 종목으로 전문 스포츠인만이 아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도 말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종목을 개설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화합의 스포츠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스포츠 제전인 올림픽이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패럴림픽 즉 세계 장애인 올림픽 대회도 승마 종목이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장애우들의 치료를 중점으로 노력해 오셨던 대한재활승마협회도 패라 이퀘스트리안의 발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말을 통한 여러 가지 치료의 효과를 위한 재활승마 발전에 올바른 로드맵 설정에 크게 기대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 준비에 만장을 기해주신 주관, 주최, 기관, 관련자 여러분과 발표와 토의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재활승마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승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한국 재활승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협회를 창립부터 지원해 주신 레이싱 미디어의 김문영 대표님께서 나와서 축사를 전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문영입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아주 활기차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재활승마협회와 학회가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야말로 힘차게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노력해 오신 결과물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환하게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재활승마학회에서 시작된 또 사단법인협회까지 발전해 오는 동안에 우리 김연희 회장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요. 이렇게 힘차게 달려오신 그 결과물이 드디어는 2021년에 세계 재활승마연맹이라고 하나요? 그 연맹 총회를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내셨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누가 잘 도와주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성과물을 내신 김현희 회장님과 여러 회원들에게 스스로 경영하는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그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재활승마 지도사인가요? 국가 자격증까지도 생기고 해서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 마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그 지원은 아직도 후지국 수준에 좀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말 역사, 말 문화는 고조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민족의 무문한 기상이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경마라는 소위 도박 형태만 있고 제대로 된 말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01년도에 우리 제할 승마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말 문화와 말의 효용성 그리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그 말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직은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낙후된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머지않아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말 산업과 말 문화를 또는 건강을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국민들이 또 모르면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의 경마문화 또 말문화, 말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 홍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 저희가 회사명을 레이싱 미디어에서 미디어 PR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레이싱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그냥 경마로 통합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종합 미디어 회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미디어 PR로 회사명을 개명을 하고 최근에 인터넷 신문 미디어 PR도 새롭게 또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말산업 전후를 통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아주 독특한 역사이긴 하지만은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들의 영향력이 제일 세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이미 전체 미디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말산업 저널은 2017년도부터 네이버, 다음과 뉴스 제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을 말산업 저널 기자들이 취재해서 올리면 곧바로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시면 저희는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PR도 조만간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 제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상황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SNS를 통한 이런 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의 모든 계정을 만들고 생각하는 말산업과 관련된 그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끝내라는 신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말 산업과 또 제할 승마의 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 첫 번 오전 세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 재활승마협회에서 재활승마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였습니다. 정근형 명예이사님을 자원봉사단장으로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 제3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지는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임명장 자원봉사단 제1단 단원 한진영 위 사람을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 자원봉사단 제1단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4월 7일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 김연희 자원봉사단 제1단장 정은경 자원봉사자 1단장으로 저희가 자원봉사가 저희 수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정은경 명예이사님께서 자원봉사단을 그동안 키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장 자원봉사단 제1단장 정은경 이사님을 임명드리는 것입니다. 미디어피아 김문영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상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은 김연희 대한재활승마협회 회장님께서 제21회 말산업대상 발전상 부분 대한재활승마협회 위 단체는 세계재활승마연맹 주관 2021년 제17차 해티 총회 국내 유치에 성공하고 재활승마 보급에 꾸준히 힘써왔기에 그 공을 기려 본상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미디어피아 대표 김 네, 오늘 정말 토요일 밖에 아마 날씨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많이 유혹당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 커튼이 아주 잘 쳐져 있어서 네, 바깥을 잠시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 곳에서 재활 승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우고 또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5시에 끝내는 것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잘 나누고 가능하면 예정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6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이 재활 승마 분야에서는 정말 훌륭하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맡으신 분들이 지금 패널로 자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패널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재활힐링 승마 센터장 유병돈 센터장이십니다. 네, 현재 대한재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엄용호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항상 저희 협회 일을 앞뒤로 정말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말산업연구소의 황인성 말산업 저널 죄송합니다. 황인성 기자님이십니다. 네, 한국재활승마협회 권정희 회장님이십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하셨죠?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서명천 박사님이십니다. 네, 역시 조금 전 발표하셨던 충북대학교의 손선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 패널의 제목이 재활승마 로드맵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 로드맵 방향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이제 마지막 그 말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방향을 향해서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잘 알고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를 잘 알면 사실 거기를 쭉 그어놓으면 각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오늘 패널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신 것들을 준비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패널분들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준비하신 어떤 토의 또는 질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널들께서 발표해 주실 때 좀 메모도 해두시고 또 준비하셨다가 그 패널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에 같이 중요한 또 모임 어떤 소통의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 바로 옆쪽에서부터 유병돈 센터장님께 먼저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늦게 왔지만 대체로 그 발표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뭐 소방관이라든지 또 보호관찰 청소년 등 이제 촬영분야에서 이제 연구 결과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이제 마사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소방관 대상으로 사회공 힐링순만 시작했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대한재활승마협회에서 좋은 또 연구 결과를 내주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올해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말산업 기반을 통한 이제 사업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에 이제 성과를 보니까 다른 대상으로 확대해도 좋겠다라는 어떤 결과를 얻어서 올해는 경찰, 방역, 군인 이런 대상을 좀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경찰은 불출에 의한 어떤 권위성이라고 이제 좀 사회적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요. 나머지 대상으로 이제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4,000명 정도, 작년에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서 4,000명 정도 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회 본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민간시설, 협력승마시설도 같이 이렇게 좀 동참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방역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방역직은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살처분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소방관이나 이런 분 못지않게 상당히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PTSD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것도 이제 재활승마협회에서 지금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 미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퇴역군인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들이 접목시켜서 강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소방관들의 딱 맞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외국 그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 그 재활힐링 교관이나 또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대학교 학계에 계신 분들 모두 모여서 다시 시합을 진행해서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완성이 되면 민간시설을 다 보급해서 그에 맞춰서 강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올해 거의 1사분기 지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직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인은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분야 대상자는 이번에 참여를 안 했고 가벼운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어떤 군 장병을 대상으로 이제 일반 승마시에서 10회 프로그램, 16회가 아닌 10회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보호관찰 청소년은 지금 1, 2월 달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까 손선주 교수님 발표하셨습니다만 이제 예비 연구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돋보여서 이것도 본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업무부랑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 한 100여 명 정도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지금 대한재활승마협회에서도 계속 연구에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사업에 또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그 마사회에서는 사회공헌 대상 지속 발굴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계속 매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한국마사회에서 재활힐링승마센터를 통해서 특히 이제 특수직군에 대한 재활승마 EAL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갈 방향과 아주 잘 일치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마사회가 이런 연구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토의 시간에 발언하시지요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좀 생각해 두셨다가 조금 후에 또 모두 발언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엄용호 부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엄용호 부회장님께서는 한국마사회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었고 바로 직전까지 용운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막 퇴직을 하시고 이제 저희 한국 대한재활승마협회와 또 학회 일에 매진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장, 그러니까 기획됐었고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 재활승마의 한 지역이죠. 상주시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이제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교사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사고를 쳐도 교사 얘기 듣거든요, 그래도. 근데 교사와 교장, 제가 교장이었는데 이 교사들이 왜 이거 교육을 하는지, 그러니까 마사회에 교육을 가면은 아니면 승마장에 교육을 가면 말 타는 것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교수법이죠. 그러니까 교수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도 말을 똑같이 타고 학생도 타니까 학생들은 교사를 평가를 합니다. 나보다 말을 잘 탄다 못한다. 학생들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이 교사들 보고 말을 못하게 했거든요. 왜 말을 못하게? 학생들이 교사가 말을 타는 거 보면 바로 평가합니다. 나보다 잘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현장에서 연구의 문제죠. 교수법에 대한. 지금 이제 말을 탄다 아니면은 지금 재활승마 어떤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교사나 이 교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편입니다. 제가 경상북도에서 특수학교 대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 사는 일입니다. 이 재활승마를 이제 하는데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가장 곤란을 겪었던 게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입니다. 교육청. 말을 무서워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무서운 학생도 있는데 보통 특수학교에도 10명이 가면 7명 정도는 접근을 하는데 3명 정도는 아예 안 갑니다. 말 근처가. 그럼 이 학생들은 이 말 없이 어떻게 교육할 거냐. 아까 교과서 잘 봤는데 그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 교수법에 대한 걸 좀 더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문제인데 지금 이 재활승마 지도사라는 자격증, 이 자격증을 만든 이면 속에는 ADHD가 있거든요. 이 독일에 갔을 때 ADHD가 1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청의 교육부죠. 교육부의 통계로는 문제 학생이 대략 한 60만 명 정도를 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그럼 이 학생들 중에서 겉으로 드러난 학생은 대략 한 2% 정도 됩니다. 한 20만 명이 조금 이제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이 문제 학생이 아닌,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느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해서 문제가 적은, 덜 완성은 됐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학생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60만 명 가까이 되는 ADHD 학생들에 대한 접근, 이거 어떻게 보편화시킬 거냐 하는 것도 많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학교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제 3, 4월 들어가죠. 지금쯤 4월 중순, 5월 초 되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초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매일 학폭이 열리고 매일 학부모들 찾아와서 항의하고 교사들은 그러면서 거기다 교사들 자존감, 학생 자존감 얘기하지만 교사들 자존감은 바닥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층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저는 이 재활승마라는 게 또 다른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에서도 우리 이 간부지 와 계신데 이런 분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애라든가 어떤 지금 당장 사고 쳤다 이런 것보다도 매년 교육부에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지도 문제나 이거를 지역에 있는 승마장이나 아니면 교육기관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문제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수법에 대한 발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수년 동안 저희 협회와 학회에서도 그 표준화된 매뉴얼의 대상자를 그런 매뉴얼에 대한 필요를 굉장히 얘기해 왔었는데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저널의 황인성 기자님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향을 좀 딱 짚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재활승마 관계자들 비하면은 사실 재활승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데요. 저희가 그래도 말산업 전반에 두루 살피는 미디어로서 기자의 시선에서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로드맵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담아 만든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재활승마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재활승마의 보급과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방향성 설정이 좀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활승마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재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제 재활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직 그 재활 분야에 재활이라고 하면 재활승마를 떠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재활승마 개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는 사실 승마조차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재활승마는 더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승마 관계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승마가 일단 우선 늘어나야 재활승마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승마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승마를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재활승마에 대한 요구도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승마를 하는데 이거를 이게 이렇게 힐링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재활승마는 어떤 걸까 궁금을 하면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반 승마에 대한 확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할을 좀 재활승마 협회나 학회를 중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마사회에서도 이제 2005년부터 재활승마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잘 하고 계시고, 이제 공익적인 사업도 작년에도 소방관, 그것에서 올해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한국마사회가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마사회가 한다고 하면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보는 시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마사회 하면은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당연히 한국 마사회가 해야 되지만은 일부분은 좀 협회가 그걸 좀 담당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민간협회가 그걸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재정적으로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은 협회나 학회에서 그 홍보에 대한 기획을 하시고 이거를 농림부나 마사회에 협조를 구해서 이거 하는 거죠.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뭐 말산업 뭐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이거는 뭐 재활생각뿐만 아니라 말산업이 이제 국내 말산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가 된 게 아니라 민 주도로 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개선돼야 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재활생활협회가 그걸 앞장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 혼자 힘들면 저희 이제 말산업저널도 함께 연구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적극 협조할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또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면 재활생활 지도사 자격제도가 이미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배출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활승마 인력들이 취업처가 좀 뚜렷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취업되더라도 급여 수준이 뭐 그렇게 막 좋거나 막 여건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재활승마 자체가 뭐 공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수익을 낸다고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뭐 그래도 마사회나 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재활승마를 할 수 있는 승마장들을 지정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몇 년 정도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좀 반응이 없었어요. 민간 승마장에서는 뭐 혜택이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가니까 좀 이것들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재활승마를 할 수 있는 승마장 지정된 그 승마시설에서도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이제 장에 기승자가 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미 자리가 찼다. 우리는 이걸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좀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공익성을 갖지만 수익을 발할 수 없는 재활승마 특성상 전문 인력들의 자발적인 진입은 어려워 보이니까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회 차원에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미디어에 계시기 때문에 그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협회와 학회에 든든한 이런 편이 돼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한국재활승마 학회장으로 계시는 권정희 교수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회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흐뭇한 학회라는 하고요. 저는 이제 재활승마가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가. 근데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인 질환, 주로 뇌성과의 아들에서 연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로 디프레션, 그다음에 ADHD, 오늘 PTSD, 비행청소년 이런 식으로 많이 확장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신체적에서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까지 또 확장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주로 포니 사이즈를 이용했기 때문에 포니들에 사용할 수 있는 소아 환자들 위주의 연구였다면 지금 성인 환자들 연구로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치료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저희가 했던 것도 히포세라피나 이갈라 같이 굉장히 올소독스하게 치료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면 오늘은 보면 그거의 중간 형태, 교육과 치료의 중간 형태인 EAL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아까 서명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측면으로 일반 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까지 있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승 프로그램, 비기승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또 확장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VR이나 이런 로봇을 이용한 이런 부분까지 큰 광의의 의미에서는 재활승마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 연구의 방향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재활승마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려면 일단 승마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돼야 되고 승마인도 많이 늘어야 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연구들이 좀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들이 참
지명을 받았고요. 근데 연구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일타성, 사업성, 이벤트성도 물론 필요한데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성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통제금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누가 봐도 이 연구의 효과가 정말 있다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 줄 만큼 연구가 그 모양이나 틀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 되려면 아무래도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마사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연구가 풀리고 있지만 6회, 12회 이렇게 타서 정말 그것이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정말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또한 그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근데 저는 재활승마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 재활승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참여잖아요. 우리가 그 ICF 모델에 의해서 액티버티도 보고 파티스페이션도 보는데 어떤 재활승마라는 승마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패시티나 커퍼빌리티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도 재활승마를 계속 권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필드로 나가서 직접 어떤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희 학회의 협회의 단기적인 로드맵은 2021년에 해티 컨퍼런스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저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장님께서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서만천 박사님과 손선주 교수님께는 아까 그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후에 토의할 때 의견을 좀 주시는 것으로 하고 모두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에게 한 10분 내지 2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패널의 제목은 재활승마 로드맵 방향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아까 그 황인성 기자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듯이 우리가 로드맵과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목표가 어디인가, 우리 재활승마의 목표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세부적인 그 계획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주체는 누구인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짧지만 이 시간 동안에 좀 정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그 주제를 놓고 우리 청중들 중에서 좀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몇 분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오늘 꼭 발언하고 싶으신 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꼭 주제에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재활승마에 대해서 이것은 꼭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부탁드릴까요? 가능한 저희가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활승마 봉사자로 학회를 참석했는데요. 오늘 가장 인상 깊은 학회가 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점점 재활승마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꼈고요. 그래서 학회나 협회의 임원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가 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마사회, 제가 마사회 봉사자 출신인데 마사회에서 더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도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자원봉사단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놀랐고 반가웠습니다. 봉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승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원봉사자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의 시작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제발 현장에 자원봉사를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 주시는 게 재활승마 발전의 처음 첫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태도 중에 하나죠. 이 재활승마는 자원봉사자가 정말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성을 창출하는 것은 너무 사실은 어렵고 서로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사실은 해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청중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2분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사회에서 유병돈 센터장님 소개 좀 오셨는데, 부탁드릴까요? 센터장 저요? 네, 죄송합니다. 센터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테마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나와서 반가운데요. 지금 보면 오늘 나온 테마도 보면 노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기초 연구들이 진행이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를 빌어서 지금 마사회에서 또는 이제 이런 재활승마 관련돼서 좀 다양한 기초 연구들에 대한 용역들을 좀 학회나 아니면 그런 연구기관들이랑 같이 해서 꼭 그게 당장 사업화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기초 연구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초 연구들을 좀 용역을 많이 오래 할 용의는 없으신지가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저도 말은 재활승마지만 저도 이제 승마를 하기 시작한 게 제 몸을 재활하기 위해서 이제 승마를 시작을 했는데 보면 노인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제 예를 잠깐 들면 저 몸에는 심장에 스텐트가 3개 박혀 있고 척추에는 인공 디스크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을 하면 분당 심박수가 한 190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최대 산소 섭취량이 한 43, 44까지 가서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신체적으로 보면 한 30대 정도까지 이제 좋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연구들을 해서 실제 아까처럼 이제 좀 구체화된 연구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보면 좀 전에 이제 뭐 제2사도 또 나왔는데 보면 각 권역별로 지금 공공 센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중독 관련된 센터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PTSD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좀 해서 지역 권역별로 있는 그런 공공 중독 센터들의 하나의 과정으로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늘 수 있는 로드맵을 좀 추가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금 지방에 보면 그런 센터들 보면 심리치료나 아니면 미술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재활승마에 관련된 부분들 아직 과목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사전 연구를 좀 치밀하게 해서 향후에는 그런 커리큘럼에 그런 것도 좀 추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학 기자님 말씀하신 지속적 연구하고도 좀 관련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저희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 같은 바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딱 짚어서 얘기해 주신 것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분 더 신사일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발표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활승마의 대상군이 일반인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더욱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재활승마 유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국민 복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활승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작년에 소방관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실제적인 실무적인 지식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연구적인 파인딩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좀 성숙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재활승마라는 것이 어떤 협회나 학회, 개별 학회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워낙에 인프라가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정부나 또 마사회 같은 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번 포럼을 하면 굉장히 저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각계에서 오신 분들을 뵈서 반갑기는 한데요. 이 포럼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좀 더 자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제로 내놓는 이 안건들이 정말 문제 해결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이거를 실행시켜 나가는 어떤 그 협의기구를 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심다혜 그 연구원님의 말을 거의 끝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도 사실은 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 로드맵을 정할 수는 없을 거고, 단지 그것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점을 생각할 때 정말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시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재활승마의 우리나라에서의 그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이 스텝업을 저희가 조금씩 해왔는데 그 시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히포테라피, 그 뇌성마비를 위한 재활승마가 처음으로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2005년도에 한국 마사회에서 재활승마단을 만드시고 재활승마를 시작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조금 높은 스텝을 올라갔던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저희가 그 말산업 육성법과 재활승마 지도사 제도가 생기면서 저희도 힘을 좀 받아서 학회, 학술적인 이런 연구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회를 당시 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 협회를 승인을 받게 되었고, 2018년도에 저희가 해티 2022를 유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시점을 본다면 2021년에 해티를 어떻게 보면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그 후에 저희가 만약에 10년 로드맵을 생각한다면 2029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가까이 아마 갈 것 같고요. 아까 저희 발표 시간에 있었던 그런 노령화라든가 노인들의 재활승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더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될 분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활승마 방향, 그 2029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방향, 어떤 시점에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의 의견을 좀 나누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2021년 저희가 해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잘 하리라고 우선 확신을 하고요. 자, 그 후에 저희가 10년 후 2029년,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누가 과연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명천 박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재활승마를 배우고 있겠죠? 제가 학교 체육으로 지금 생각은
이제 방금 이제 집에 가서 뭐 먹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이제 저는 그 학교 체육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데 이제 그 받쳐주는 시설이라든지 이 아까처럼 교수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현장을 많이 다녀요. 네, 많이 다니는데 그 교수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이 만약에 승마가 편입이 되면 아마 재활승마 지도사의 역할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제가 뭐 이렇게 생체 지도자를 제가 뭐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역시나 이뭐 정태균 교수님도 저희 학교 체육에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또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교재를 만들어서 현장에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승마를 모르는 말을 모르는 학생들까지도 저희가 아울러서 이제 그 재미있는 내용을 담지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걸 현장에 승마장에 이걸 보급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부분은 참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자문위원인 그 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시다가 이제 인천대 교수로 가시는 분이 이제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또 해주실 분인데 그분 역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지도자를 마다해서 이제 이렇게 연수, 그러니까 교사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계시는 이제 지도자분들, 코치분들의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그 얘기에서 제가 이제 결국은 그 저도 예전에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로드맵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 재활승마의 로드맵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 그 R&D 로드맵을 세운 적이 있는데 원래 로드맵 세울 때는 현황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요. 그 현황을 진단하고 나서 정확한 방향을 이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재활승마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여기 연구소에 있으면서 산업적인 부분도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이 육성 전략을 제가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평상시도 고민하는데 결국은 산업이 잘 되려면 재활승마 산업이 이렇게 커가려면 결국은 이제 그 산업의 종사자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후생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창출돼야 돼요. 그래서 농식품부가 바라보는 부분도 굉장히 그 부분에 그냥 이렇게 포커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승마 산업이라는 것은 이 마사는 육성 사업하고 떼가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로 저는 앞으로도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금은 또 육성 이 농식품 자금뿐만 아니라 그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다양한 뭐 하다못해 뭐 교육부 그런 자금도 앞으로 이제 학교체육이 편입이 되면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앞으로 전략적으로 다가가는데 이제 결국은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현재 왜 승마장들이 이걸 그 재활승마를 하고 있지 않나 열악한 승마장이 아니라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승마장들이 이걸 잘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현장의 진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을 이제 뭐 하다못해 힐링이라는 또 용어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승마가 정서적이면서도 아주 이 경각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 재활승마 하면 어떤 그런 부담이 가는 어떤 그런 그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승마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학교 체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희석이 됐을 때는 굉장히 재활승마가 누구나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을 보면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확장해 나가면 이 재활승마를 하는 시설도 돈을 벌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선순환되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이 산업 자체가 발전이 되는데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 아니 19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10년 로드맵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이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그 산업의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한번 정립을 하고 그 후에 그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재활승마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학교 체육 역시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필기성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학교마다 이렇게 특수 학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장애 특수 학급이 학교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일반 학교 안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런 학교 체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말과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방면으로 뭔가 전략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모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2029년에는 지금보다 한층 더 활성화된 재활승마 산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잠깐 여쭤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오전 시작할 때부터 개회식에서부터 지금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저희 세션을 빛내주신 대한승마협회 김동환 관리위원장님께 2029년 저희 우리나라의 재활승마 어떻게 되어 있기를 바라시는지요? 오늘 제가 말이 너무 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2029년이면은 분명히 각 학교마다 그 승마 수업도 듣고 또 재활 승마도 활성화되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에 삼성 승마단에서 재활 승마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승마단이 왜 만들어졌냐? 1980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 최명진 선수 말이 부상을 입어서 참가할 수 없게 됐을 때 제가 이건희 회장님 찾아가가지고 말을 빌려달라고 해서 했던 말이 고구려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주겠냐 하셔서 승마장을 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1987년에 삼성 승마단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 된 것도 다 승마의 덕이고, 아까 앵공주 말씀하셨습니다만 앵공주가 서울 올림픽 때 국제승마협회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도나필라 공주가 할 때 이건희 회장이 뜸으로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삼성이 최땡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고, 대한승마협회도 제가 관리위원장을 할 정도로 지금 사회에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역시 승마하고 인연은 삼성입니다. 삼성 승마단이 사회공헌 차원에서만 지금 뭐 재활승마를 한다고 있지만 아직도 거기에는 말과 관계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승마협회 우리 회장님, 학회 회장님, 다시 삼성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황성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농림축산부에서만 지원을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병근 센터장님 모셔놓고 잠깐 부담 주시는 거는 너무 부담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디랑 일을 하셔야 된다면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의과대학교에 계시니까. 그래서 교육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교육부 과제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에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에 많은 그 꼭지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몰아주셔야지 되지. 이거를 그저 해바라기처럼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이것만 가지고는 말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지원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쪽으로 나가시고 2021년 세계대회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 또 나가서는 행사가 체육과 관련이 된다고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역할이 있고요. 이쪽으로 나갔을 때 여기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대한승마협회도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재활승마협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랑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은 2029년에 가서는 전 국민이 말 타고 있고 전 학생이 승마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조금만 제가 옆에 좀 우리 박사가 장사가 빨리 오라 그런 이유가 앞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할 일이 많다고. 제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대학에 남을 나이는 아닌데요. 그동안 해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나왔던 노인 체육을 위해서 어떻게 엔드라고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재활승마를 통해서, 또 장애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체육 할 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 좀 주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간다면 2029년에는 웃으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너무 한국마사회에 기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유병준 센터장님 나오시는데 아마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10년을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과 저희 같은 민간기관, GO와 NGO가 정말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 마중물이라고 하죠. 저희가 10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국마사에서 도움을 주시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움을 주시면 이 NGO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담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유병선 센터장님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김동환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다른 이제 민간 어떻게 보면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2029년에는 제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용 힐링 승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군인이나 소방 쪽, 법무부 쪽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게 마중물이란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군인이나 소방의 그 실무자들 내지는 간부급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도 치유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치유센터가 숲체험, 명상 이런 거 있는데 승마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한번 해보고 나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자체 치유센터에서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도입할 어떤 계기를 제공하는 이런 저희들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방도 마찬가지고, 법무부도 손 교수님 발표하셨습니다만 비행 청소년을 앉아서 명상만 시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닌데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데 승마를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 동적인 활동이죠. 정적인 것만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저희가 나중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스스로, 타기관에서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 도입해서 하게 되면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재활승마 지도사도 활약할 분야들이 많고, 재활학회도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면 연구 대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좋은 효과들이 같이 이끌어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정말 아쉽네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9년에는 우리 아까 그 어려운 부적응 학생들도 승마 잘 받고 있겠죠? 손선우 교수님? 네. 예,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정말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2029년에 우리가 재활승마는 좀 더 포괄적이 돼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융합이고요. 정말 초등학생 아니면 우리 아이들, 장애 예방, 우리 사실은 뇌성마비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리적인 것부터 신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이런 NGO 민간인들과 또 한국마사야 같은 이런 GO가 정말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하나하나 그 단계들을 짚어 올라가는 그런 1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10년을 가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점프하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2021년 해티 세계대회일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 성공적으로 저희가 점프할 수 있도록 2021년을 또 성공적으로 세계대회 개최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관계된 분들과 또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아쉽지만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그 여러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재활승마! 화이팅!